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와 자신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춰달라고도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검찰청으로 들어서는 김영선 전 의원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뒤 지난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해명부터 시작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받아온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천은 막바지로 가게 되면 이제 집합적인 여러 가지가 돼서 예측 불가능이 돼요. 그런 거는 한 적이 없어요. 명 씨 덕을 봤다는 자신 목소리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선 선거를 도와준 분은 다 고마운 분이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역마다 조금씩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공짜 여론조사를 윤석열 캠프에 제공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여론조사 얼마다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명 씨에게 세비 절반 9천여만 원을 준 건 선거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회계 담당자였던 강 씨가 도맡아 자신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최대 변호는 뭐냐? 강혜경의 녹취록이 제 최대의 변호인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대화를 주고받은 건 그게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들으려고 한 거는 어느 정치인보다 낫다. 직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관료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자신과 김 여사를 마녀 사냥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에 들어와 갖고 여성을 마녀 사냥하는 걸로 정치를 끌고 가느냐. 박근혜 대통령님을 한번 마녀 사냥했다고 해서 맞들여 갖고. 김 전 의원은 40분 동안 강한 어조로 해명을 쏟아낸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강혜경 씨 측은 김 전 의원 인터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며 이미 검찰에 관련 증거들을 다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 조사는 9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이자연 기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 전 의원은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부들이랑 10분 정도 티타임을 한 뒤에 곧바로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9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 전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회계 자료라든지 회의록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꼼꼼하게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까? 네, 김 전 의원의 혐의만 보면요. 크게 공천 그리고 돈 거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당시에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캠프에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이 공천이란 건 대단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돈 거래에 대해서 자신은 대부분 모른다. 그리고 뭔가 있다면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횡령을 한 거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네, 돈 문제는 좀 복잡한데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복잡한데요. 9천만 원, 6천만 원 이 두 가지 숫자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이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뒤에 이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매달 보내왔습니다. 그 액수가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9천만 원이 공천의 대가가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또 명 씨는 지난 대선 때 그 여론조사 비용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충당하도록 한 바가 있는데 이후에 이 가운데 일부인 6천만 원을 갚습니다. 그런데 그 6천만 원이 이제 김 전 의원의 이 선거자금 계좌에서 나갑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 공천과 돈 거래에 대한 이 김 전 의원의 오늘 주장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천을 내가 월급으로 갚은 거는 강혜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분행위한 거는 강혜경이고 제가 그런 거는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공천 개입 의혹을 묻다 보면 자연히 이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까지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자랑하는 걸 듣기는 했지만 관계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 전 의원 공천이 정말로 그 명 씨 여론조사의 대가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윤 대통령 부부의 진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사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오늘 이 김 전 의원 조사까지 마무리되면요,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어떤 증거들과 그 또 진술을 대조하는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남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는 불러서 조사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명 씨가 가지고 있는 녹취라든가 문자 자료들 제대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도 열어놓고 논의할 테니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실 뒤에 숨는 비겁한 태도는 이제 그만 두십시오. 민주당은 11월을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사항도 논의할 수 있으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내용이라든가 형식, 그다음에 주장하고 있는 독소조항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만큼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카드로는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방해 및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총력전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법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당대표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애처롭습니다. 가히 더불어 방탄당답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에 힘을 실으려 예고한 추가 녹취 공개를 두고서도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얼른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게 흥행을 지금 겨냥해서 이렇게 하실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로 독소 조항을 삭제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이르면 내일 녹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중진을 비롯해 의원들 의견을 두루 들으며 메시지 수위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정쇄신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놓은 상태라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교전하다 숨졌다고 처음 주장한 비정부기구 대표를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인공기가 붙은 헬멧이 현장에서 포착됐고 여러 전투에서 북한군 사상과 관련된 정보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조나스 오만 대표는 비영리 단체 블루 옐로우를 이끌며 드론과 통신 장비 같은 전투 물자를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만 대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지난달 말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the Ukrainians assaulted, and then, of course, the North Koreans got involved, and many of them got killed. There were the Ukrainian drones basically noting that some of these killed soldiers had North Korean patches on their helmets. 다른 전투에서도 부상자들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북한군 투입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에서 막대한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And we think they will be used for assaults, basic infantry assaults as meat waves. 러시아가 자국의 정예 부대는 아껴놓고 우크라이나의 제1선 방어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에서 정면 충돌시키는 역할을 북한군에 맡긴다는 겁니다. 현대전에도 지형과 언어에도 낯선 북한군을 기본적인 장비만 가지고 투입시킨다고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내부 징병 대신 북한군을 끌어들였다며 외국군까지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This is potentially, I call it a World War III light version of a World War III.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북한군 7,000명 이상이 박격포와 야간 투시경 등으로 무장한 채 우크라이나 인근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인을 폭행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한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이곳에서 70대 남성 A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인을 유리잔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입니다. 친구가 습격을 당해서 정신 못 차린다, 출혈이 있다, 의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이들은 함께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당시 A씨 홀로 사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유학원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이래. 그래 이제 그분이 놀러 온 거예요. 술 먹고도 뭐 감정 상하는 뭐 일이 있었다지.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2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앞서 B씨는 송파구에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다치지 않았고 여성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추적을 받던 B씨는 30여 분 뒤 강남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주치상 등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50대가 붙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둑한 저녁, 식당가 유리창이 모조리 깨져 있습니다. 도로에는 창틀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난리는 내고.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폐수 처리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km 떨어졌는데도 포탄이 터질 정도니까요. 그 식당이든 뭐든 창문이 다 깨져가지고 깜짝 놀랐죠. 이 사고로 폐수 처리 공장 일부가 붕괴됐고 근무 중이던 40대 직원 등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폐수 농축액 건조기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비상등을 켠 흰색 승용차, 트렁크 부위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인천 장수동 인천대공원 방향 장수고가 차도에서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황급히 달아납니다. 지난달 29일 청주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 입소한 50대 남성이 60대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장면입니다. 이제 수차례 생명의 지장 없어요. CCTV로 추적한 경찰, 도주 나흘 만인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청주 모충동 폐가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피의자는 말을 걸었는데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미국 대선을 이틀 앞두고 해리스 후보가 핵심 경합주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우세주에서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4년 전 대선 때처럼 개표가 덜 된 상태에서 먼저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두 후보는 경합 중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맞붙었습니다. He wants to put them in jail. I will give them a seat at the table. We win this state, we're going to win the whole ball game, you know. 경합주 표심을 결집시키기 위한 총력전입니다. 해리스 캠프 내부에선 경합주 판세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름 전과 비교할 때 북부 경합주 이른바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가 러스트벨트뿐만 아니라 네바다주에서도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우세주인 아이오와에서마저 해리스가 트럼프를 따돌린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 측이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초조해진 트럼프가 4년 전처럼 개표가 덜 끝난 상태에서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This is a fraud on the American public. 해리스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s that what you're saying? Are you thinking about that as a possibility? Of course. This is a person, Donald Trump, who tried to undo a free and fair election.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합주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선거 전날엔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대규모 유세전으로 맞붙을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난 지 13년 만에 도쿄전력이 핵연료 잔해 시범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800톤 넘는 잔해가 언제 다 제거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검은 물질이 엉겨붙어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집게처럼 생긴 장치가 조심스레 작은 덩어리를 들어올립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엉겨붙은 핵연료 잔해입니다. 데브리로 불리는 이 물질은 오염수 발생 원인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어제 핵연료 잔해 시범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22m에 달하는 장치를 이용해 경납용기 밖으로 핵연료 잔해를 꺼낸 겁니다. 원전 사고 13년 만의 일입니다. 앞서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꺼낸 핵연료 잔해 크기는 5mm, 수그램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는 880톤. 이 전부를 제거해야 폐로가 가능합니다. 燃料デブリの取り出しにつきましては、ステップバイステップの観点で、徐々に規模を拡大する計画でございまして、各ステップで情報を収集して、後段ステップへの知見を反映しながら 일본 정부가 계획한 후쿠시마 원전 폐로 시기는 2051년. 하지만 장비 개발 지연과 작업자 실수 등으로 핵연료 잔해 시범 반출이 계속 미뤄져 온 데다 구체적인 폐로 방식도 미정이라 언제 원전 폐로가 이뤄질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가을로 물든 도심을 달리는 JTBC 서울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3만 7천 명이 뛰었고 외국인도 1,000명 넘게 달렸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335 모인 시민들이 몸을 풀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올해 26회를 맞은 JTBC 서울 마라톤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3만 7천 명이 몰렸습니다. 이거 한번 뛰려고 봄부터 준비해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더라도 걷지 않고 끝까지 뛰고 싶습니다. 1,000명 넘는 외국인들도 함께했습니다. We're very excited. The weather is really nice and we look forward to see the city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오전 8시 개회가 선언되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뛰어나가 한강을 가로질렀습니다. 여의도와 시청을 지나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달리는 42.195km 풀코스. 1등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베르시였습니다. 2시간 7분 37초 만에 결승점을 통과하며 지난해에 이어 2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선수 가운데에는 박민호 선수가 2시간 13분 6초로 가장 빨랐고 여자 선수 중에는 최정윤 선수가 2시간 31분 55초로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JTBC 홍주입니다. 이 스포츠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최강자를 가리는 롤드컵 대회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5번째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이상혁 선수가 속한 T1은 오늘 새벽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중국의 빌리빌리 게이밍 BLG를 세트스코어 3대2로 꺾고 2년 연속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롤드컵 사상 첫 5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쓴 이상혁 선수는 결승전 MVP로도 선정됐습니다. 늙지 않는 음악을 하고 싶다. 모든 순간을 노래하는 믿고 듣는 밴드 데이식스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지금 월드 투어 한창 하고 계신데 전 회차 전성 매진을 기록 중이라고 봤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저희랑 다른 언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언어로 또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또 확실히 뭔가 그 감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옹필 씨가 엉엉 우는 거를 봤거든요. 공연하시다가. 네, 눈물이 제일 많으신가요? 멤버들 중에?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준이 형도 꽤나 울음이 맞아요. 조금 눈물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형도 꽤 눈물이 최근에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3명 울고 있었는데 원필이 안 운 적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 때 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참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노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걸 해야 돼서 형들이 항상 참는 게 많았는데 형들이 먼저 눈물을 보이니까 와 이거 형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참았었죠. 든든하다. 이렇게 형들이 울 때 도훈 씨는 빵 터진 모습을 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원필 씨가 울고 있을 때 뒤에서 확 신나게 웃고 있는다던가. 그걸 또 보셨어요? 약간 형들이 벅차오를 때가 뭔가 좀 뿌듯하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뒤에서 보면 전 뒤에서 다 보이니까 뭔가 좀 웃겨요. 웃긴데 저도 기분 좋아서 웃다가 갑자기 저도 이제 올라와서 벅차 올라가서 같이 울고. 지금 데이식스 곡들이 뭐 역주행하는 곡 그리고 정주행하는 곡 막 뒤섞여서 차트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처럼만 우리끼리 4명이서 음악을 즐겁게 해나가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어우 덥네. 지금 도훈 씨가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귀가 안 빨간데 말씀하실수록 귀가 빨개져. 그거를 바로 하시네. 저희는 이렇게만 있으면 쳐다보는 순간,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 확 뜨거워지네. 가장 아끼는 곡들이 혹시 또 따로 있나요? 괜찮으시다면 한 소절씩 좀 부탁드려볼게요.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 죽어가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예뻐서 날 바라봐 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내겐 Congratulations 넌 참 대단해 Congratulations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알지 밟아 웃는 얼굴을 보니 다 잊었나 봐 oh. Dance dance with me Everybody 1, 2, 3 Somebody 가만히 안 있게 마음껏 미쳐봐 와 감사합니다. 와, 그 곡 작업을 직접 다 하시잖아요.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진정성. 항상 그게 다 닿을 수 있을 수 있게 혼자서 막 생각을 엄청 해요.
혼자서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전달이 그나마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지만 제일 행복한 시간. 듣는 분들이 정말 좋은 말들을 해주실 때 이 곡 듣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살아가고 싶어졌어요. 뭐 이런 말들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공연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썼던 곡들을 같이 불러주시거나 이럴 때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데뷔하신 지 9년이 넘었잖아요. 10년 차인데 돌아보면 사실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해 오셨어요? 저는 낚시하면서 많은 극복을 했고. 확실히 또, 그러니까 좋죠. 근데 이런 거 아니, 취미가 진짜 진짜 생활이 매력이 그렇죠. 맞아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바다에서 복권 뽑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약간 배어를 낚아본 적도 있나요? 아, 그럼요. 1m는 못 넣어봤는데 97.5.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힘들 때. 사실 근데 진짜 좀 많이 힘들고 그런 시기들도 있고 한데 나 노래 계속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랫동안 많이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거는 마이데이 분들이었어요. 저는 꿈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신 게 마이데이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대워치 색깔로 제가 오늘 입고 나와본 거거든요. 진짜요? 진짜 궁금한데 이 색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케이 씨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지금 이 상승 곡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뭐 우리는 완만하게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멤버들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믿음이고 저희가 선보인 음악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면서 최대한 오래 노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 네, 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습니다. 맞아요. 오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분이서 팀워크 워낙 또 좋아요. 맞아요.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예. 좋은 편이야. 예. 함께 보낸 시간은 아무래도 진짜 가족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12월에는 이제 고척돔에서 또 공연을 하시잖아요. 네. 고척돔 공연이 국내 밴드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어떠세요, 좀 소감이? 야, 이거 진짜 되나?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로서 앞으로 또 엄청 많은 밴드 분들이 더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뭔가 좀 좋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게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10년 뒤에 데이식스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네,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10년 전에 이 생각을 하셨었어요? 했죠. 꿈꾸는 모습인가요, 지금? 꿈꿨던? 네, 진짜 그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가까이 가고 있다고요? 아직 남은 거의, 거예요. 아직 저는 한참을 넘어섰습니다. 한참 넘어서서 저는 너무 과분한 편이에요. 혹시 어디까지 목표를 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아직 뭘 더 바라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그게 그러니까 평생을 한다 했잖아요. 그거. 앞으로 더 할 말이 오랫동안 보고 있다. 네. 저희가 투어도 다니고 이러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또 우리의 10년 뒤에는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뭐 어떻게 하고 있을지. 그 많은 분들이 우리 데이식스를 어떤 밴드로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악하는 밴드. 위로가 되는 밴드. 위로가 되는 친구 같은 밴드. 최선을 다하는 밴드? 최선을 다해서 위로가 되는 좋은 음악을 하는 친구 같은 밴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래오래 행복하게 계속 음악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인사를 직접 해주시길 부탁드려 볼게요. 네, 지금까지 데이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밤부터 흐려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추워지면서 모레 서울 최저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갈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